배가 고프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요거 X좌표 설정하는 그 문제를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풀고 갈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중에 저기 있다. 103번 한번 안 푼 사람 아마 103번 맞은 사람 103번 C103 자, 그럼 C10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뭐 그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우리 보라돌이는 어디로 갔을까? 자, 보세요. PQ가 원의 지름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표시를 하세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이 원의 방정식이 얘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거고 얘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에 딱 중점을 잡으면 그게 바로 X축 위에 있는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5,0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정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 두 개의 점이 존재해요. 이 그래프 위에, 요 그래프 위에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프 위에 있는 도형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X좌표가 제일 중요하다. 이 X좌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X좌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X좌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지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게 X좌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 X좌표일 테니까 요 X좌표랑 요 X좌표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되어 있는 것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것일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 길이를 K라고 놓고 4분의 5 더하기 K라고 하는 X좌표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얘가 K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K거든요. 그럼 요 X좌표는 4분의 5 빼기 K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X좌표를 설정한 이유, X좌표는 대입하려고 설정한 거거든요. 대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대입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로그 A에 4분의 5 더하기 K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로그 A에 4분의 5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의 y좌표하고 이거의 y좌표는 어때요? 자, 다시 이 점의 y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하고는 어때? 부호가 반대고 값은 똑같죠? 절대값은 같죠? 그러니까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16분의 25 마이너스 k제곱이 되거든요.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바뀔 거니까. 그게 바로 0이 되니까 0이 되려면 이 값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그래서 16분의 25 마이너스 k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k제곱은 16분의 9가 얼마야? 9가 되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k 값을 찾은 거야. 4분의 3이라고. 그 요 값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2인 거죠? k가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얘가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요 값이 이 삼각형에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4분의 5고 여기가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밑변이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반지름이잖아요.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루트 13. 4분의 루트 13. 그럼 요게 나와야지. 이게 나와야지. 이거 얼마일까요? 4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13이 나오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하면 13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죠. 즉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2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2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된다. A는 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주시는 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16번에 출제가 되었지만 중간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 1의 로그 함수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그 문제가 뭐냐면 말고 앞쪽에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C84 C84. 자, 요 문제는 일단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n 값에 따라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추론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C84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을 3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림은 아마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그리셨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를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릴 수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바로 그려도 된다라는 거.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간에서 갑자기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그림 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은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다 그렸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 점을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AN이라고 하자고 하는 거고, 요 점을 BN이라고 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자, 첫 번째 A2가 4분의 1보다 작으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2는 뭐냐? 얘가 2여야 돼요. A2는 이게 2여야 되는 거죠. 이게 A2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2에 해당되는 이 값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에 해당되는 요 값이. 여기 왼쪽은 원래 아래쪽에서 꺾어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y는 로그 2의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x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얘가 2가 되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얘가 2가 되려면 x에 4분의 1을 대입해야지만 2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이 2가 나오려면 이 옆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얼마냐면 요게 바로 4분의 1이라는 거죠. 4분의 1을 넣어야 2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2가 4분의 1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어때요? 크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A2가 4분의 1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커요. 네, 커. 맞죠? 크죠?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자,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은 틀린 거예요. 4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A2는 여기 있고 2일 때 만나는 점을 A2라고 했고 얘 B2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 4분의 1과 A2 사이의 관계는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니은을 보시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인데,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AN은 항상 양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항상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양수예요. 그런데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었더니 자 1보다 작으냐라는 걸 물어봤으면 양수를 양수로 나누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1보다 작다는 것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N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지금 A2인데 A3를 그리면 얘를 한 칸 올려야 되잖아요. 한 칸 올리게 되면 만나는 점에 이 A 좌표가 커져요, 작아져요? 자, 한 칸 올리면 왼쪽으로 가고 한 칸 더 올리면 더 왼쪽으로 가죠.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AN이라고 하는 건 AN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니은은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니은은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사실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교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가 만약에 n이면 요걸 an이라고 할 거니까 자, 요 상황에서 자, 지금 얘랑 만나고 있고 얘랑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b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놈은 교점이에요. 교점. 자, 우리가 교점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교점은 두 그래프가 동시에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x좌표가 있다면 x좌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두 군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두 군데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셔야지만 문제 해결이 돼요. 그게 교점의 의미니까. 그래서 bn이 나왔잖아요. 그럼 bn이 나왔으면 bn을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bn을 넣잖아요. bn을 넣으면 로그 2의 bn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bn을 넣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에요. 그럼 일단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야. 자,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자, 이 두 개 같은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1-n분의 자, 1-n분의 로그 2의 n과 그 다음에 n분의 bn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1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bn은 여기 있고 n은 항상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bn보다는 n이 무조건 큰 거야. bn보다는 n이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항상 1보다 작은 건 참이에요. 얘는 너무나 참이야. 너무나 참이야. 그 다음에 요걸 비교해야 돼요. 요거. 지금 이거냐 이제 물어봤는데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n분의 bn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n분의 bn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인데 잘 보시면 여기는 요는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bn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bn 그 다음에 플러스 n과 동일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적절하게 넘겨주고 n으로 나눠주면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 이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그럼 bn은 뭐가 되느냐? n 더하기 로그 2의 bn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똑같이 n을 나눠주면 이 마이너스죠?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분의 bn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형태와 아주 흡사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n분의 로그 2의 bn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bn이 아까 bn하고 n하고의 관계는 얘가 더 크다고 했죠? 그죠?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bn 대신에 뭘 넣은 거냐면 n을 넣은 거야. 작은 값을 넣어서 뺀 거랑 그거보다 큰 값을 넣어서 뺀 거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 자, 1-n분의 로그 2의 n하고 로그 2의 bn하고 비교를 했는데 뺀 값이 작은 값을 넣어서 뺀 거랑 큰 값을 넣어서 뺀 거랑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지. 이렇게.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야? 얘야. 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얘니까 얘도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기 때문에 자, 항상 두 개의 이 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줘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에다가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두 개에다가 동시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풀이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요거랑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뭐 찾아보고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유사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도 요것도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가
정답률이 되게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바로 틀려버려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 찍을 때 몇 번으로 찍어요? 몇 번 찍어? 보통 5번 찍는단 말이에요. 5번을 찍어.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5번 찍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5번을 찍으면 잘 맞아 또.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전 문제냐면 2년 전 문제 3년? 2년 더 작년, 재작년, 3년 2018학년도 20번 문제가 난이도가 진짜 극상이야, 극상.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죠. 막 공간에서 막 생각해야 돼. 막 머릿속으로 막 모든 걸 이렇게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정답률이 60%가 넘어. 왜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어. 참인 거 고르라는 거야. 5번에 딱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에라이씨 했어. 그래서 답이 실제 5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60%인가 70%인가 정도 되는 정답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도하고 완전 잘못된 거죠.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건데 아니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 이건 뭐 열심히 해서 푼 사람이나 그러니까 열심히 푼 사람이 오히려 독이에요. 왜냐?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에이 몰라 기억, 니은, 디귿 해 이렇게 한 사람은 맞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막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덜 한, 많이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덜 한 그 사람들은 이거 틀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디귿을 빼고 기억, 니은을 딱 찍어서 틀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푼 사람이 오히려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내고 나서 그 결과를 보죠. 뭐야 이게 꽤 어려우라고 낸 문제인데 다 맞췄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마 수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인 경우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한 40~50%가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나는? 임채윤? 그렇지. 모르면 그냥 5번 찍어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 이런 데는 훨씬 더 이런 게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4번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111번이라든지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111번은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 뒤에 1등급 고난도 마스터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 1등급 고난도 마스터에 나오는 문제들이 최근에 다시 유행을 탈지 안 탈지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그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C122번하고 C123번인데요. C122번하고 123번 문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2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어서 실제로 문과, 이과 공통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C123에 보면 나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때는 가형하고 나형하고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30번 문제로. 근데 이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정답률이 5%였어요. 문이과 공통이었는데도 5%였던 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다시 유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거기 있는 그
그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사실 찾는 거예요. 자, 122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뭐는 만난다, 뭐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고 만나지 않는다.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 하나하나 세줘야 되는 거예요. 점을 세야 되는 거죠. 121번도 마찬가지인데, 121번도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했기 때문에 n값에 따라서 요거를 막 변환을 막 그래프를 막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딱 4개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 설정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3월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요런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 요런 정도의 그 유형이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사실은 사라졌던 유형이라서 이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특징적인 부분만, 좀 잘 틀릴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용 파트는 크게 나누면 4개, 그거를 적절하게 또 모으면 2개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이에요.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 방정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그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푸는 거를 우리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면 되는데, 형태는 정해져 있고 주의해야 될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패턴적인 풀이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수 방정식은 처음에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1대1 대응이에요. y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이 공역을 제한해 놓으면 1대1 대응이 되고, 로그 함수는 정의역을 제한해 놓으면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2의 x제곱이 2가 되는 x값 찾아봐 라고 하면 x는 1이다 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딱 찾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 2의 x제곱이 1이 되는 x값은 딱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x에다 1 넣어서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인 거예요. 더 이상 있지 않아. 근데 이게 만약에 3개나 4개 갖는다고 하면 x는 1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돼요. 여러 개를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는 근의 개수만큼 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같으면 그냥 같은 거고,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그게 1대1 대응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시 같은 경우는, 미시 같은 경우, 자,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 방정식에서도 미시 같은 경우가 나와요. 자, 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밑을 떼버리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2의 x제곱하고 2의 2x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은 2x다라고 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그 2의 x제곱하고 로그 2의 2x하고 같다라고 놓고 뗀단 말이에요. x제곱은 2x다라고 해놓고 뗀단 말이야, 그냥.
그래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쟤는 그냥 풀면 되는데 얘는 풀어놓고도 고민을 한번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은 맞아.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x의 범위가. 근데 쟤는 1대1 대응이 맞아. 근데 어차피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x 값은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찾으라는 얘기고 얘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래서 항상 로그 방부등식을 할 때는 진수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로그 방부등식이 나왔다. 그러면 진수 조건을 머릿속에 항상 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일 억울한 거야. 다 풀었는데 답을 구했어. 근데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서 답이 하나가 더 나온 걸 그냥 껴가지고 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답이 틀리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3년 동안 준비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수능을 봤는데 틀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허탈감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실전 시험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 반드시 챙겨 가시면 되는 거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잖아요. 밑을 같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2의 2x와 2의 x가 동시에 등장해서 치환을 하면 되는 경우예요. 치환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나와서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치환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치환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그 나온 2의 x의 값이 얼마다, 로그 2의 x의 값이 얼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제 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주의해야 돼요.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2의 x는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 범위에서만 값이 나와야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2의 x제곱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이게 2개 나왔으니까 근이 2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2의 x제곱이 3인 건 로그 2에 3이 하나가 있지만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2개가 나오면 근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범위, 양수 범위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 2차 함수가 되긴 하지만 그 2차 함수로 바꾼 t에 대한 범위는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양수든 음수든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할 때 오히려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진수 조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미 치환을 하는 순간부터는 진수 조건을 거의 적용을 시켜놓고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치환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미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시 같은 경우 자, 이 부등식을 풀 때는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가 되게 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2의 x가 2의 제곱보다 크다고 하면 얘는 x가 2보다 큰 거잖아요. 하지만 2분의 1의 x가 2분의 1의 제곱보다 크다고 하면 얘는 반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게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지 않고 조금 그래프를 활용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주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경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경우.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 즉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네 가지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요, 여기. 치환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놈에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유형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에서도 자, 이렇게 미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르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경우도 있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디를 이제 보시면 되냐면, 자, 그게 없네. 자, 일단은 뭘 볼 거냐면 요 놈을 먼저 볼게요. 치환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73페이지에 D36번 D36번하고 그 다음에 D37번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일단 5의 2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k는 0이라고 이제 써놓고 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t로 보고 얘를 t제곱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식을 써주시고 그래 놓고 아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것만 보고 절대 피해야 되는 풀이가 뭐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오른쪽에서 두 개의 실근이 생기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예요.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x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x에 대한 이야기. x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거든요. x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양의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5의 0제곱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돼요. 5의 0제곱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x에 대한 이야기를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려면 이 t에 대한 이 방정식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보다 크니까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자, 1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 일단 몇 가지 요소를 따져줘야 되죠? 세 가지 요소를 따져줘야 되죠? 축,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요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축을 봤더니 자 축을 아예 대놓고 준 거는 문제가 그래도 양호한 편인 거예요. 쉬워요. 축은 2분의 5잖아요. 0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좋아요. 축이 1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1이라고 하는 놈이 근이 생기고 1이라고 하는 놈이 근이 생길 수 있으면 얘는 x가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의 실근이 안 나오죠. 그래서 k는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첫 번째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1을 집어넣는데 0보다 컸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 큰 양의 실근을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5-4ac니까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등호가 붙어도 안 되죠. 그래서 k는 얼마보다? 4분의 5보다. 뭐 잘못됐니? 잘못했네요. 25죠. 이렇게. 그래서 k는 얼마보다? 4분의 25보다. 누구보단 커야 된다? 4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만족시키는 정수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5하고 6 가능하죠. 그래서 k는 얼마? 5랑 6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2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3점짜리 문제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쉬워요.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한 놈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원래가 양의 실근이다. 그럼 얘는 0보다 큰 값이 들어간다. 얘가 0보다 큰 값이 들어가려면 t는 1보다 큰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놈을 어떻게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a의 x제곱은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t값이 하나가 나오면 x값도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 범위에 맞으면. 범위에 맞는 놈이 나오면 0보다 큰 범위가 나오면 하나 나오면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치환을 하는 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기도 하지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기도 하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t로 치환하기도 해요.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얘는 정확하게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얘는 더 쉬워.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1대1 대응이 아니냐? 얘가 2분의 5가 되는 값만 먼저 찾아봐도 여기다 1을 넣어도 2분의 5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분의 5가 나와요. 즉 하나의 값에 몇 개씩이 대응되고 있냐면 x가 2개씩이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놓고 t가 2분의 5가 된다라고 하면 x는 1과 마이너스 1 항상 2개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놓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는 2차 방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고 하나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 건데 다행인 것은 수능에는 이거를 치환해서 이거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거의 통틀어서 거의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잘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걸 주로 봐야 돼요.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요 놈에 대해서 아주 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뺀 거. 자, 이렇게 뺀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그리는지를 사실 알면 좋은데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적분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림도 충분히 그려낼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뭐 1이 되는 값을 찾고 2가 되는 값을 찾고 싶다. 뭐 3이 되는 값을 찾고 싶다. 뭐 아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분의 3이 나오는 값은 1밖에 없어요. 어떤 값을 찾아봐도 2분의 3이 나오게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찾는 방법은 뭐냐? 양쪽에 2의 x제곱을 곱해서 2의 2x 마이너스 1은 2분의 3 2의 x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2의 2x 마이너스 2분의 3 2의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거든요. 왜 이걸 만족시키는 놈이 딱 하나밖에 없냐? 잘 보세요. 지금 얘를 t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자, 여기서 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근의 어떤 그 부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 근의 합 2분의 3이죠? 근데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하나 양수 하나가 음수니까 어떤 t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양수 그 다음에 하나는 음수 나올 거니까 음수 나오는 근은 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야. 이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2의 x제곱 곱해서 항상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두 근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두 근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t값은 무조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거든요. 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t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몇 개씩 존재해요? 한 개씩.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항상 한 개씩 존재하다 보니까 얘를 t로 치환한 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으로 해석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한 1대1 대응이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풀던 대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2차 함수를 풀 때 2차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1대1 대응이니까 그 모든 실수에 해당된다 그냥 2차 함수를 풀고 1대1 대응이니까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냥 1대1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냥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바로 그 뒤에 있는 3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37번은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뺀 거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걸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게 실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판별식을 쓰게 되는데 그 판별식을 쓴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는 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 37번을 그냥 풀고 이거 쉽구만. 판별식만 쓰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판별식을 쓸지 안 쓸지를 이 치환의 방식에 따라서 얘이면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얘는 판별식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37번까지 해보시고 잠깐 쉬시고 37번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